동성로 중심 상권에 있는 대구백화점 문을 닫은 지 4년이 다 돼갑니다. 몇 차례 매각 소문은 있었는데요. 번번이 불발되면서 향토 기업도 힘든 상황이지만 동성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 그리고 올해 다시 매각설이 나온 이유는 뭔지 이슈 분석 TK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일보 이남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백화점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문을 닫은 게 2021년 7월인데 팔리는가 싶더니 또 불발되고 매각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백은 경영난 등으로 2021년 7월 대구 중구 동성로 본점을 폐점한 이후 보유 자산인 본점과 동구 신천동 현대시티 아울렛, 동구 신서동 물류센터에 대한 매각을 지금까지 추진 중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 4년간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간 부동산 개발업체 JHB홀딩스, 차바이오 그룹 등 일부 기업과 접촉하거나 부동산 매매 계약까지도 체결하기도 했는데 결국 최종 계약은 불발이 됐거든요. 네, 대백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대백 측은 아직 매각과 관련해서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다면서 다만 매각 추진은 계속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뾰족한 대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분간 답보 상태에 놓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들을 좀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JHB홀딩스가 대백 건물을 인수해 가겠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처음 대백을 매각할 때가 2022년인데요. 네. JHB홀딩스와 대구백화점 본점 부지와 건물에 대한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당시 양도 금액은 2,125억 원으로 네. 대구백화점 자산 총액 대비 41.78% 수준이었습니다. 오. 당시 양도일 이전까지 자체 비용을 들여 대백 본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해 늦어도 11월에는 철거되지 않을까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하지만 대백 본점 매각 관련 잔금 지급일인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매수자 측이 대백 측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네, 계약을 체결한 지 9개월 만에 매각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계약은 했는데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 그 2022년 당시 JHB홀딩스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지 않나 하는 추측은 나왔습니다. 당시 계약에 따르면 JHB홀딩스는 대백에 계약금 50억 원을 먼저 지급했고요. 네. 중도금 300억 원 그리고 잔금 1,77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하지만 이 정해진 기한에 중도금도 내지 못했고요. 또 중도금을 포함한 잔금 2,075억 원을 대신 전체 다 지급을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을 하기도 했었어요. 중도금을 내지 않고 중도금과 잔금을 합쳐서 내겠다고 네. 했는데 지불하지 않은 거군요. 맞습니다. 잔금 지급 날짜가 또 다 돼 갔는데 다시 잔금 기한을 또 정하자라면서 지급 날짜를 또 정정을 했었거든요. 사실 2,125억 원 이만한 금액은 지금 지역의 웬만한 건설사에서도 내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발을 뺀 게 아닌가 아하.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또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건설 경기가 대구에선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백을 개발했을 때 이 그만큼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일로 대백과 JHB홀딩스가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죠. 네, 당시 JHB홀딩스는 경찰에 대구백화점 구정모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었는데요. 네. 본점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이후 먼저 냈던 이 계약금 50억 원을 돌려달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아하. 이게 몰취다, 사기라는 주장이었고요. 형사고소와 더불어 계약금 반환 소송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대구백화점은 매매 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이의제기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고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네. 결국은 대백 측의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요. 대백은 새 매수자 찾기에 아직까지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0억 원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은 거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다가 2년 전입니다. 2023년에 다시 대구백화점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유통업계가 좀 술렁이기 시작했었어요. 네, 당시 차바이오가 인수할 거라고 유통가의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당시 차바이오는 이 대백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두고 고령화의 트렌드에 맞게 도심형 실버타운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실버타운 얘기 나왔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 백화점의 유통 기능을 살리면서도 차바이오가 가진 그런 관광 관련 기업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이유였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대백은 공시를 통해 최대 주주에게 확인한 결과 매각 주관사에서 예비 후보자들을 선정해 지분 매각을 위한 실사를 시작했다라고도 밝히기도 했고요. 뭐 당시 구체적인 사항이나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도 덧붙였는데 그 당시 실사를 한 측이 이제 차바이오 그룹이었다. 네. 이렇게 알려졌던 거죠. 근데 결국 차바이오도 대백 인수에 선을 그었잖아요. 네, 당시 대백 실사를 마쳤다는 말이 증권가에서 나올 정도로 정말 대백이 인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풍문이 돌았는데 투자은행 업계에서도 대백이 경영권 지분 매각 절차에 들어갔고 네. 또 차바이오 그룹과 지방건설사 한 곳이 대백 경영권 인수에 관심이 있다 이런 풍문까지 나왔지만 차바이오 그룹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홈페이지를 통해 대백 매각 관련 사안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룹 지주사인 차바이오 택과도 연관이 없고 이를 관련해 유상증자를 검토한 사실도 없다고 공지를 하면서 결국 또 대백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도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결국 대백이 지난해 8월에 본점뿐만 아니라 현대시티 아울렛 대구점 또 물류센터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공개 매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본점 매각이 지금 몇 차례 불발이 돼서 매수자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도 길어지고 있어서 결국 공개 매각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개 매각은 대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또 비효율 부동산을 청산하는 구조 조정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이기도 하고요. 예. 신규 자금출 확보 성격도 있습니다. 공개 매각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속에서 적자폭이 커진 대백 프라자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 찾기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금 분석됐는데요. 예. 여기에 대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대백 본점 활용 방안이 요구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지금 동성로를 나가보면 공실이 너무 많아요. 네. 예, 문을 닫은 그런 상점이 너무 많은데 상권이 침체돼서 이제 상인들은 공개 매각 결정을 크게 반겼었는데 소식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대구시가 이 동성로 상권 침체로 위기에 처한 동성로 상권 부활을 위해서 문화관광, 상권, 교통, 도심공간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네. 사업 부지 중심에 지금 대백 본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개발 계획 여부가 있어서 아무래도 시나 인근 상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향후 개발과 협업 논의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죠. 네. 근데 올해 대백 주가 변동폭이 크게 널뛰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이 때문에 사실 또 올해 대백의 매각이 또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가장 크게 널뛰었던 때가 올해 2월 25일이었습니다. 종가 기준 9,740원에 마감했고요. 1월 2일에는 5,39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지금 거의 뭐 2, 3천 원씩 뛴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 이후에도 6, 7천 원대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2월에 9천 원대로 급등한 겁니다. 또 이 기간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늘었어요. 네. 2월 21일 2만 1,000주였던 거래량이 24일에 20만 5천 주를 찍었거든요. 네. 거의 863% 급등한 상황이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올해 1월에는 대백저축은행이 8,000주를 순매수하면서 자사주 매입에 전격 돌입했었어요. 네. 대백 매각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자, 대백이 매각을 결정한 2022년부터 자사주 매입이 없었는데 이례적인 행보였습니다. 이후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네, 현재 대백은 최대 주주 16명 중 9위로 지분율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주가가 뛰자 올해 4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자사주 20만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고요. 네. 자사주 처분과 함께 주가의 급등과 하락이 동반되면서 대백 본점 매각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지금 계속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또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어 있는데 대백 매각이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취재하면서 이런저런
뭐 예상이나 전망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상황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네. 부동산 시장도 침체돼 있기도 하고요. 또 대구백화점 건물 부지의 용도를 살펴보면 용도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유통시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뭐 유휴 공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백 건물을 막상 인수를 해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가장 유력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호텔, 그러니까 예. 주상복합인데 사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건설사가 여기에 뛰어들어서 이런 주상복합이나 호텔 이런 것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관광특구로 지정된 동성로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가 되려면 대백 건물 매각과 활용 방안이 하루빨리 좀 나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슈 분석 TK인 영남일보 이남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